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에 시작하는 CEO분들, 사장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각 시기별로 해야 될 업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각 시기별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들을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다만 사업을 하시면서 대표이사로서, 경영자로서 그때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그 시기에 이런 걸 해놨다면 후회를 좀 덜하지 않을까, 지금 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창업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같이 볼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법인을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개인 사업자 때보다는 법인세, 종합소득세보다는 법인세율이 아무래도 월등히 낮죠. 6에서 45% 세율, 거기다 건강보험료까지 따라 붙게 돼 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약 9에서 19% 정도 세금만 내고서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이렇게 법인세를 내고서 남은 이익잉여금들이 이렇게 표에 나온 것처럼 3억, 4억, 5억, 10억 매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먼 훗날에 이 잉여금을 한 방에 처분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율이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로 40에서 50%의 세금으로 육박할 수가 있다. 혹은 회사의 잉여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먼 훗날 사실 상속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40, 50%의 세금으로 소득세로 연결이 되느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회사의 잉여금이 30억이 쌓여 있는 상태로 우리 법인을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죠. 청산을 한다.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그 주주들에게 그대로 배당 처분이 됩니다. 의제 배당. 배당한 것은 아니지만 배당한 걸로 이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배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이 100% 있다. 그리고 잉여금이 30억이 있다. 이 상태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 100% 주주인 나에게 30억이 배당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 때 낼 만한 세금 45%의 세율로 한 방에 또 과세가 생겨버릴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배당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지분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연봉을 한 1억 정도 받는 대표, 김 대표가 혼자 지분이 100%인 상태에서 배당을 1억 정도 받았을 때 세금이 종합소득세 한 2,900, 건강보험료 한 690만원 해서 총 약 36%에 해당하는 3,649만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미리 회사 초반에 주식을 대표님은 40% 그대로 두고요. 배우자 및 아이들에게 주식 이동을 이렇게 20%씩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1,800, 건강보험료를 170만원 해서 약 한 20.2%의 세율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3,600만원의 세금을 낼 것이냐, 2,000만원의 세금을 낼 것이냐. 당연히 이동 후에 세금을 발생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혼자 지분을 100% 있을 때보다는 나의 가족, 배우자와 직계가족인 우리 자제분들에게 지분 이동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분 이동이 되어 있을 때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내가 아닌 소득이 적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소득세를 아낄 수가 있다. 제가 앞서서 표에서 보면은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엑시트 하는 시기에 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 하면은 세금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 가족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우리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는 우리 아이에게, 미성년자 아이에게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를 하겠다. 5천만 원 곱하기 20%, 1,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만 해주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는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는 지분을 이렇게 분산했을 경우에 세금이 들 게 없어 버립니다. 하다못해 부모 자식 아니면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할 때는 증권거래세조차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억씩 이익이 한 3년만 발생을 한다. 주식 가치가, 회사의 기업 가치가 7억 6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도 평가를 세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할 때 주식에 대한 과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에서 아예 정해버립니다.
상속증여세법으로. 그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익이 1억씩 딱 3년만 생겨버리면 법인세는 7억 6천만 원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20%만큼 우리 미성년자 아이에게 증여를 한다. 5천만 원 자본금일 때는 20% 해봤자 과표가 1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1년씩 이익이 생겨서 3년이 지나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7억 6천만 원에 20%약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하자고 하면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아이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1억 5천에 대해서 2천만 원 증여 공제를 이제 마이너스 하고요. 그리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과표로 해서 증여세 20%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에서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1,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사업 초기에 20% 증여할 때는 증여세 안 나오고요. 3년이 지나서 증여 20%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이 1,6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금이 1,600만 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이런 지분을 분산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때 이렇게 지분을 이동해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세금 때문에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증여세가 발생을 하다 보니 사업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2년, 3년, 4년 후에 우리가 배당을 할 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플러스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 싫다. 회사가 문제가 된다면 혹은 우리 아이들이 건방져진다면 애들이 주식 있다고 지분 있다고 건방져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의 얘기가 아닌가. 첫째, 우리 아이들에게 지분이 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회사가 망해도요 아이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주주는 그냥 내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그냥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2차 납세 의무는 있지만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회사가 짊어져야 될 이 세금을 우리 주주들, 나에게 내가 내게끔 그냥 남겨놓고서 회사를 부도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채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끌고 가더라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봐놓고 회사를 부도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주주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소득이 생겨서 건방져지는 거 아니냐. 드라마나 영화처럼 우리가 대기업이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자녀분들에게 지분 있는 것조차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특히나 미성년자, 한 7살, 8살 혹은 초등학교, 중학생 된 아이에게 아들아, 너에게 지분이 있으니 이번에 배당금 가지고 학원비 쓰고 앞에서 학용품을 사거라 이런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혹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 지분이 있는 거를 사실 상상도 못 하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 지분을 배당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통장을 활용해서 직접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든지 영업비로 쓰신다든지 혹은 투자 비용으로 쓰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건방져지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조금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사업 초기에는 많은 대표님들이 조금 너무 먼 훗날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먼 훗날까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회사가 조금 멀리 갈 회사가 아니라면은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작업들을 실행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5년, 10년 후를 바라보시고 이런 작업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꼭 실행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행을 안 하시는 대표님들은 제 생각에는 형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한 말로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지 비용이 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게 없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실행 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실행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 현프로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